자,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워크아웃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도 취지 보시면, 자,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있는 개인으로, 자, 연체 기간이 이제는 30일 초과 90일 이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연체 기간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30일 초과 90일 이하 장기화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하는 것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에 연체 정보에 등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리워크아웃은 아직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사전 채무조정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는 물론 누구? 자, 채무에 대한 보증인에도 동일하게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이것은 개인 워크아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원 대상 볼게요. 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입니다. 하나만 갖추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갖춰야 된다. 첫 번째, 둘 이상의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될 채무가 있고요. 그중 한 곳 이상의 채권 금융회사의 연체 기간 중요하죠. 30일 초과 90일 이하이다. 이때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담보는 10억, 그다음 무담보 채무는 5억 원까지. 자,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자녀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30% 이하여야 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간 채무 상환액의 총소득액의 30% 이상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내용을 보시면, 자, 일단은 채무 감면과 관련돼서는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채무의 경우는 연체 이자만 감면을 해줍니다. 꼭 체크하세요. 담보 채무는 연체 이자 감면. 자, 그 다음에 무담보 채무는 신용대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를 해줍니다. 다만 최고 이자율은 연 10%, 최저 이자율은 연 5%로 하고, 자, 만약에 내가 채무를 지고 있는데 금리가 15%예요. 자, 그러면 얼마까지 감면해 준다? 50%까지 감면을 해주니까 그러면 7.5%에 해당되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 이자율 50% 한 금액이 5%보다 낮다라고 하더라도 최저 5%를 약정 이자율로 합니다. 다만 약정한 이자율,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정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채권의 금리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채권의 금리가 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만약에 내가 그냥 대출받은 채권이 4%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못 갚아서 상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채무의 연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5%가 최저였는데 이때는 4%를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최저 이자율은 연 5%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 미만, 즉 4%이다라고 한다면 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은 그 이자율, 즉 4%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는 약정 이자율의 원래는 50%까지 인하되는데 이때는 65%까지 인하 가능하다. 숫자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지원 내용 중에 상환 기간을 보시면, 자,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10년 이내 분할 상환. 여기서 분할 상환은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리금 상환. 자, 그리고 담보 채무는 최장 20년 이내의 분할 상환. 근데 3년 이내의 거치 기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만약에 20년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앞으로 대출을 25년 더 상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25년까지 자, 채무 상환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제 유예 관련돼서는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의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서 2년 이내에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있고요. 자, 유예 기간 중에는 이자를 내야 됩니다. 연 2%에 해당되는 이자율이 가산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 워크아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자, 보시면, 자,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자, 이번에는 기간이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로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금융 채무 불이행 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일단 90일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금융 채무 불이행 정보에 등록이 됐겠죠. 그래서 연체 정보에 등록되게 되면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자, 이것을 해제 또는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 워크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지원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주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라는 것. 프리 워크아웃과 동일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신청 요건 보시면, 자,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마찬가지로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일단 채무액은 일단 15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거 공통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그리고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몇 개월, 3개월을 넘어가야 된다. 3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용하는 뭐 사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는 최저 생계비 이상, 즉 소득이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점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내용과 관련돼서는 마찬가지로 무담보 채무, 담보 채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일단은 담보 채무의 경우는 연체 이자만 감면된다. 연체 이자의 이자까지 감면된다. 이러면 틀려요. 아시죠? 그래서 연체 이자만 감면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무담보 채무는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줍니다. 무담보 채무는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자, 원금의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거. 자, 이것을 손실 처리한 것을 상각채권이라고 해요. 더 이상 회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채권. 자, 이러한 채권의 경우는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해서 원금의 70%까지 감면해 준다. 그래서 상각채권의 경우는 70%까지 감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는 상각채권의 경우,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원금의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미상각 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해서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하다. 이거는 아직 살아있는 채권이에요. 요거는 그냥 상각 채권은 죽어있는 채권. 금융회사에서 받을 생각이 없는 거고, 미상각 채권은 아직까지는 상환의 의지가 있는 그런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한 상환이고요. 그다음에 상각 채권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상환기간과 관련돼서는 무담보 채무는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8년이다. 그리고 담보채무는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하고요. 자, 기존 채권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프리워크아웃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지원 내용 중에 변제 유예 보시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의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기도 합니다. 원래는 2년인데 채무 조정에 따른 변제 계획을 48개월 이상 성실히, 48개월이면 4년이죠. 4년 이상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는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변제를 유예해 준다. 다만 변제 유예 기간에는 이자는 납부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력의 상실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시면, 자, 채무조정 합의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자,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각 채권 금융회사에는 연체 이자가 적용되는 등 자체 관리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게 된다. 그래서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다가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확정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지원 조건에 따라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효력 상실이 되고요. 자, 만약 신용회복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의 허위가 판명되거나 혹은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의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 재산의 감소 등 사실이 발견되게 되면 자, 이러한 변제 효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상환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이런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실되면 효력을 부활할 수 없느냐? 1회에 한해서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자, 이행하지 않는 변제 횟수 중 1회분만,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아니라 1회분만 납입하고 채권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채무조정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용회복이 지원에 대한 효력 부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 효력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 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변제 횟수 중 1회분입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1회분만 납입하고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1회분 납입하고 자, 채권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에 효력이 부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효력 관련돼서도 자, 프리 워크아웃 제도 및 개인 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 효력의 상실, 면책 등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니까 얘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리고 포인트 2번에 보시면 자,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들이 잔뜩 있습니다. 기본서에 보시면 내용들 쭉 있는데요. 그냥 한 번 정도만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는 3가지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외에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까지 암기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학습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